새벽 4시 낡은 스마트폰에 부재중 전화 100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이혼한 지 겨우 7일 된 전 시어머니 오말순이었죠. 야 이년아, 넌 이혼했어도 평생 내 종년이야. 당장 와서 똥 기저귀 안 가라. 7년 동안 새벽마다 세수물을 받아오고 친척 20명분 상을 차리고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던 며느리에게 이혼 후에도 당연하다는 듯 수발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매달리지도 벌벌 떨지도 않았죠. 오히려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차분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줌마, 차단할게요. 위자료 한 푼 없이 곰팡이 핀 반지하로 쫓겨난 이 여자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어떤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이 사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벽 4시 어둠이 내려앉은 반지하 단칸방 안에서 낡은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금 사이로 새어나온 푸른 불빛이 곰팡이 핀 천장을 희미하게 비춰냈죠. 윤지연은 얇디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멈추었다가 다시 울리고 또 멈추었다가 또 울렸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든 지연의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100통이라는 숫자가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고 발신자 이름은 오말순이었습니다. 오말순. 지난 7년 동안 지연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온 전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죠. 지연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오말순은 지연을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세수물 온도를 맞추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야, 이 물이 미지근해. 걔한테도 이런 물 안 줘. 너 사람이야, 짐승이야. 오말순이 세숫대야를 걷어찼습니다. 뜨거운 물이 지연의 맨발 등에 쏟아졌고 살같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죠. 지연이 비명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을 때 남편 강민호는 소파에 드러누운 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엄마가 좀 까다로운 거지. 뭘. 네가 맞춰. 맨날 이러니까 집안이 시끄럽잖아. 발등에 물집이 잡혔는데 약이라도 좀. 약국은 내 발로 가면 되잖아. 나한테 왜 그래? 강민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화상 입은 발을 절뚝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죠. 명절이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말순의 친척 20명이 넘는 상을 지연 혼자 차렸고 설거지가 끝나기 무섭게 오말순이 방바닥에 과일 껍질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그 집에서는 돼지우리에서 살았냐? 바닥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어머님, 지금 바로 치울게. 치우긴 뭘 치워. 무릎 꿇고 닦아. 친척들 보는 앞에서. 지연은 20명이 넘는 친척들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이를 꽉 깨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울면 오말순의 학대가 더 심해진다는 걸 7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다시 현재. 어둠 속에서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따끔한 통증이 번졌지만 오히려 그 아픔에 정신이 맑아졌죠. 이혼한 지 겨우 7일.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났지만 적어도 그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등줄기를 펴고 반지하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 추위가 오히려
머리를 또렷하게 깨워주었죠. 전화기가 또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이년아. 수화기 너머로 오말순의 쇳소리가 고막을 찢었습니다. 넌 이혼했어도 평생 내 종년이야. 당장 와서 똥 기저귀 안 가라. 같은 시각 오말순은 지역 최고급 대학병원 VIP 병실 침대 위에 비단 베개를 3개나 등 뒤에 괴고 거만하게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골프를 치다 발목이 부러져 입원한 것이었죠. 넓은 1인실에는 생화향기가 은은했고 금실로 수놓인 병원 가운을 입은 오말순의 손톱에는 매니큐어까지 칠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 이제야 받아. 2년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3일 안에 안 오면 너 진짜 죽여버린다. 알아들어. 오말순이 쉬지 않고 고함을 퍼부을 때 병동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서류 한 장을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VIP 병실 중간 정산 고지서입니다. 금액이 꽤 높아서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오말순은 전화를 틀어막더니 서류를 힐끗 보고 손등으로 탁 쳐냈습니다. 고지서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우리 아들이 다 내게 돼 있어. 그딴 종이 쪼가리 들고 나가.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자 오말순은 다시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년아,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대답을 해. 지연은 듣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의 차가운 바닥에 맨발을 딛고 서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죠. 지연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짓지 못했던 싸늘한 미소였습니다. 오말순이 숨을 고르며 다시 고함을 지르려는 찰나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글자도 떨리지 않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아줌마. 오말순의 고함이 뚝 멈추었습니다. 7년 동안 어머님이라 부르던 입에서 아줌마라는 말이 나오자 오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인연이 정말. 번호 잘못하셨어요. 이제 그쪽 수발들 호구는 뒤졌거든요. 차단할게요. 야. 윤지연. 너 지금 나한테. 지연은 오말순이 비명을 지르는 중간에 엄지손가락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가차없이 눌렀습니다. 뚜뚜뚜. 끊긴 전화의 신호음이 오말순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오말순은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뭐야 이게. 인연이 감히 나한테 전화를 끊어? 오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재다이얼 버튼을 연거푸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죠. 고객이 수신을 차단하였습니다. 이게 미쳤어. 이게 정말 미쳤어. 종년이 주인한테 전화를 끊어. 오말순이 이를 갈며 핸드폰을 벽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그 굉음이 적막한 새벽병원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당직 간호사들이 놀라 뛰어왔죠. 어르신,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진정? 당장 내 전화기 가져와. 새 거로. 지금 당장. 오말순은 침대 위에서 부러진 발목도 잊은 채 발버둥을 치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지연은 수신 차단 목록에 오말순의 이름이 등록된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7년 동안 목을 조이던 보이지 않는 줄이 뚝 끊어진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렸죠. 지연은 깊고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곰팡 내 섞인 축축한 공기였지만 태어나서 처음 마시는 것처럼 상쾌했습니다.
지연은 금이 간 스마트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연의 두 눈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기롭게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반지하 단칸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벽면 가득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텅 빈 냉장고를 열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딱딱하게 굳은 찬밥 덩어리 하나가 전부였죠. 지연은 찬밥을 꺼내 생수를 조금 부어 손으로 주물렀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손가락 사이로 으스러지는 감촉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한 숟가락 입에 넣자 이빨 사이로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한 밥알이 씹혔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지연은 찬밥을 억지로 삼키다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찬밥 위로 떨어졌죠. 엄마. 지연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나 안 울어. 이깟 곰팡이 다 씹어먹고 기어코 살아남을 거야. 주먹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지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짐과 달리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지연은 찬밥을 한 숟가락씩 입에 밀어넣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오말수는 따뜻한 VIP 병실에서 아침 식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개인 간병인이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을 은쟁반에 올려 내밀었죠. 어르신, 전복죽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말수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이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걔가 먹을 음식을 나한테 가져와? 어르신, 담당 선생님이 싱겁게 드시라고. 닥쳐. 의사가 뭘 알아. 내 입맛은 내가 안다고. 오말순이 손바닥으로 은쟁반을 3개 내리쳤습니다. 전복죽이 담긴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고 하얀 죽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흥건하게 번졌죠. 당장 다시 해와. 이번엔 제대로. 간병인이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말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죠. 즉, 하나같이 쓸모가 없어. 지연이 그년만 못해. 차가운 반지하에서 찬밥을 씹는 지연과 따뜻한 VIP 병실에서 전복죽을 내동댕이 치는 오말순. 두 사람의 아침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지연은 부은 눈을 손등으로 문질렀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쌓인 이삿짐 박스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일거리를 찾으려면 먼저 이 짐부터 정리하자. 박스 테이프를 뜯고 하나씩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깨진 액자, 쓰다 만 화장품들. 7년의 결혼 생활에서 건진 것이라곤 이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 뿐이었죠. 3번째 박스를 뒤지던 지연의 손끝에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낡고 색이 바랜 두꺼운 가죽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가죽 표면이 달아 갈라져 있었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죠. 이게 뭐? 지연이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기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필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엄마 글씨. 그것은 오래전 억울하게 식당 문을 닫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친정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기록했던 비법 장류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각각의 재료 배합비와 숙성 온도, 발효기간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중간중간 어머니의 메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간장은
엄마가 30년 걸려 완성한 거다. 너한테 꼭 물려줄게. 지연은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죠. 엄마가 이걸 남겨놨구나.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노트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죠. 시댁에서 노예처럼 일하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옆에 서서 간장 맛을 보던 기억, 한번 혀끝에 닿은 맛의 재료를 정확히 맞추면 어머니가 우리 지연이 천재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걸 왜 잊고 살았지? 지연은 노트를 품에 안은 채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의 비법을 머릿속에 새겼죠. 동이 트자마자 지연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죠. 이걸로 되겠어? 잠시 망설이던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돼야지.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지. 재래시장으로 달려간 지연은 가판 대마다 돌아다니며 가장 저렴하지만 신선도가 좋은 콩을 골랐습니다. 아저씨, 이 콩 좀 깎아주세요. 제발이요. 아이고 아가씨. 이것보다 더 깎으면 내가 미치는 거요. 저 사정이 급해요. 다음에 꼭 죗감 드릴게요. 콩 가판대 주인이 지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한 줌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비좁은 부엌에서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첫 번째 샘플 간장 소스를 끓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콩이 보글보글 끓는 냄새가 곰팡내를 밀어내고 방안을 가득 채웠죠. 지연은 나무 주걱으로 저으며 어머니가 노트에 적어둔 대로 불세기를 조절했습니다. 완성된 소스를 혀끝에 올린 순간 지연의 눈동자가 크게 떠졌습니다. 이 맛이야.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지연은 소스를 작은 병에 소분하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료 나눔 글을 올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샘플을 맛본 사람들의 댓글이 수백 개씩 줄을 이었죠. 이거 어디서 파는 건가요? 제발 팔아주세요. 시어머니가 맛보더니 당장 10병만 사달라고 난리예요. 이런 간장 소스는 난생 처음입니다.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지연은 쏟아지는 댓글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죠. 엄마 됐어. 이거면 돼. 지연은 어머니의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의 곰팡내 속에서 작지만 강렬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며칠 후 오후 지연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사업 자금으로 돌릴 계획이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지연의 귀에 좁은 골목에서 요란한 배기음이 울렸습니다. 기익. 낡은 빌라 앞에 번쩍거리는 고급 외제 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 강민호였죠. 강민호 옆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팔짱을 낀 채 껌을 질겅질겅 씹고 서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지연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상간녀였죠. 쿵, 쿵, 쿵. 강민호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연,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지연이 문을 열자마자 강민호가 어깨로 문짝을 밀치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방 안을 거칠게 둘러보더니 서랍장을 닥치는 대로 열기 시작했죠. 야, 통장 어딨어? 보증금 남은 거.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지연이 강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강민호는 지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코웃음을 쳤죠. 남의 집?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야? 보증금 남은 거 내놔. 위자료 대신 치게. 위자료? 네가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 사람이잖아. 7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7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게 고맙지도 않아? 그게 다 위자료야, 위자료. 강민호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옆에서 상간녀가 팔짱을 낀 채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죠. 오빠, 여기 진짜 사람 사는 데 맞아? 곰팡이 냄새 역겹다. 빨리 하고 나가자. 상간녀는 말하면서 왼쪽 팔에 걸린 가방을 슬쩍 들어 올렸습니다. 누가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정판 명품백이었죠. 상간녀는 그 가방을 일부러 지연의 눈앞에서 흔들며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언니, 아직도 이런 데서 살아? 불쌍하다, 불쌍해. 나는 오빠가 이거 사줬는데. 명품백의 금장 버클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지만 상간녀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았죠. 나가. 둘 다 당장 나가. 나가긴 뭘 나가. 통장 내놓기 전에는 안 나간다. 강민호가 침대 밑까지 뒤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어 강민호에게 뿌렸죠. 꺼져. 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인연이. 강민호가 돌아서며 지연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지연이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넘어졌죠. 엉덩이뼈가 바닥에 부딪히며 찌릿한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파도 싸지. 순순히 내놓으면 될걸. 강민호가 넘어진 지연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상간녀는 명품백을 가슴에 안은 채 킥킥 웃었죠. 지연이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는 순간 열린 현관문 너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까지.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문 앞에 검은 코트를 입은 장신의 남자가 서 있었죠. 차가운 눈빛이 강민호를 꿰뚫듯 내리눌렀습니다. 누구야 당신? 강민호가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태호입니다. 윤지연 대표와 사업 미팅이 잡혀 있어서 왔는데 들어와 보니 상황이 좀 재밌네요. 한태호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강민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형 F&B 투자사 대표라는 직함이 박힌 명함을 본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불법 주거 침입에 폭행까지. 여기 CCTV는 없어도 제 수행원 차량 블랙박스가 골목 전체를 찍고 있습니다. 경찰에 넘길까요? 아니면 조용히 나갈 겁니까? 한태호가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태호 뒤로 건장한 수행원 2명이 팔짱을 낀 채 현관문을 막아섰죠. 오, 오빠. 저 사람 진짜 대기업이야. 빨리 나가자. 상간녀가 강민호의 소매를 잡아 끌며 안색이 새파래졌습니다. 명품백을 움켜쥔 손에 하얗게 핏기가 가셨죠. 두고 보자, 윤지연. 이거 안 끝났어. 강민호가 이를 갈며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벌써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상간녀에게 끌려 허둥지둥 신발을 신은 강민호가 외제차에 올라타자마자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골목을 빠져나갔죠. 한태호가 바닥에 주저앉은 지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연이 한태호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지연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죠. 사실 지난주 온라인에서 소스 샘플을 맛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한태호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담보 투자 제안서입니다. 브랜드 론칭 비용 전액, 공장 섭외, 법무팀 지원까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지연은 제안서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왜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예요. 윤지연 대표의 레시피는 연 매출 수백억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사업가니까 좋은 투자처를 놓칠 생각이 없어요. 한태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죠. 그리고 하나 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식당이 망해서 거리에 나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맛에서 그때 우리 어머니 음식이 느껴졌어요. 지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태호의 눈빛에서 계산이 아닌 진심이 읽혔죠. 전 시댁 사람들한테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법적 보호막도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결정은 윤 대표가 하십시오. 지연은 한참 동안 한태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죠. 그리고 한태호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님, 저 이제 누구한테도 짓밟히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지연이 내민 손을 한태호가 꽉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 위로 반지하 창문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태호와의 만남이 있고 한 달 후 지연은 강남의 번듯한 공유 오피스에서 브랜드 론칭 준비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의실 테이블 위에 어머니의 낡은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비법 간장 소스의 최종 샘플병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윤 대표님, 시제품 맛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라인드 평가단 10명 전원이 만점을 줬어요. 한태호가 보고서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원 만점이요? 네. 20년 만에 처음 봅니다. 이건 그냥 히트가 아니라 메가히트 상품입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노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아래에서 어머니의 30년 연구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려 하고 있었죠. 엄마, 드디어 엄마 레시피가 세상에 나가. 지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공장 섭외도 끝났고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도 확정되었습니다. 위생검사 통과, 바코드 등록, 유통계약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굴러갔죠. 론칭일까지 딱 2주. 지연의 앞에 눈부신 탄탄대로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론칭 일주일 전 공장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유기농 콩 납품이 전부 끊겼어요. 뭐라고요? 계약서까지 다 쓴 건데 왜 갑자기? 유통업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는 안 밝히고 무조건 거래 중단이래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핵심 원재료인 프리미엄 유기농 콩 없이는 소스를 한 병도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한태호가 급히 다른 유통망을 수소문했지만 어디서든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연 대표 쪽으로는 납품이 어렵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저희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유통망을 막고 있다는 뜻이었죠. 지연은 직접 유통업체 대표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식자재 유통을 꽉 잡고 있는 최달식이라는 자의 사무실이었죠. 허름한 건물 3층,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뚱뚱한 남자가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지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왔어? 윤지연 대표 맞지? 최달식이 이쑤시개를 빼며 느글느글하게 웃었습니다. 최 사장님, 저희 공장에 콩 납품이 전부 끊겼는데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 글쎄, 이유가 있으니까 끊었겠지. 최달식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시킨 겁니까? 시키긴 누가 시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최달식이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며 천장을 향해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빤히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근데 뭐 강 사장 부탁도 있고 해서 말이야. 이 바닥에서 간장 한 방울 구하기 힘들게 해줄게. 지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그 찌질한 전 남편이 뒤에서 돈을 쥐어주고 최달식을 사주한 것이었죠. 뭐 다른 데서 구하면 되지 않냐고. 이 지역 콩이란 콩은 전부 내 손을 거쳐. 산지 농장까지 다 내가 잡고 있어. 포기하고 그냥 얌전히 살아. 응? 최달식이 재떨이에 담뱃재를 톡톡 털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죠. 주먹 안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지연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포기는 무슨. 지연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최달식의 유통망을 벗어난 곳을 찾으면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시외버스를 타고 외곽산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최달식의 손이 닿지 않는 영세 농장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첫 번째 농장. 꼬장꼬장한 농장주가 팔짱을 끼고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거래처가 있는데 굳이 왜 바꿔야 하는데? 아저씨, 이거 한 번만 맛보세요. 지연이 가방에서 샘플 소스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깊고 구수한 향이 밭두렁에 퍼졌죠. 농장주가 콩잎으로 소스를 찍어 입에 넣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옛날 우리 어머니가 담그던 간장 맛이 나는데? 제 어머니가 30년 걸려 완성한 레시피예요. 아저씨네 콩으로 만들고 싶어요. 중간 마진 없이 정당한 높은 가격에 직거래 드릴게요. 농장주가 한참 동안 소스 맛을 음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콩이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면야. 하나가 되니 둘이 되고 둘이 되니 셋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일주일 동안 산골짜기 농장 12곳을 돌며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밭두렁에 직접 쪼그리고 앉아 농장주들을 설득했죠. 최달식의 입김이 닿지 않는 새로운 직공급 루트가 기적처럼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그 최달식이라는 놈 조심해. 그놈이 유통기한 지난 썩은 콩을 라벨 바꿔서 대형 식당에 팔아먹는 거 여기서는 다 알아. 세 번째 농장주가 목소리를 낮추며 귀띔했죠. 유통기한 변조요? 응. 냉동 창고가 외곽에 따로 있어. 거기서 몰래 라벨 가리를 해. 식약처에서 한 번도 안 걸린 게 신기할 정도야. 지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산 너머 공단 끝자락에 있다더라. 밤에만 불이 켜진대. 지연은 한태호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한 대표님, 최달식의 불법 유통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직접 잠입해서 현장을 찍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길은 지금 제 앞에 없어요. 한태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팀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보내겠습니다. 단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며칠 뒤 칠흑 같은 밤, 지연은 검은 외투품에 초소형 액션 카메라를 깊숙이 숨긴 채
공단 끝자락의 비밀 냉동 창고 앞에 섰습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어둠 속에서 지연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죠. 입술을 꽉 깨물고 녹슨 펜스를 넘는 순간 차가운 철조망이 손바닥을 핥히었습니다. 지연은 피가 배어나오는 손을 외투에 문지르며 창고를 향해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창고 안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시큼한 부패 냄새에 지연은 입을 손등으로 틀어막아야 했죠. 희미한 형광등 아래 유통기한이 수년이나 지나 곰팡이가 핀 콩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 둘이 썩은 콩 포대의 라벨을 새 것으로 갈아붙이고 있었죠. 지연은 숨을 죽인 채 외투 속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렌즈는 정확하게 범죄 현장을 비추고 있었죠. 변조된 라벨, 썩은 식자재, 작업자들의 얼굴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지연이 몸을 돌려 빠져나오려는 순간 발밑에 빈 캔이 바닥에 굴러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야? 작업자 하나가 소리치며 손전등을 비추었죠. 지연은 몸을 낮춘 채 전력으로 창고 밖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쫓아왔지만 펜스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태호의 보안팀 차량이 문을 열고 지연을 태웠죠. 다 찍었어요. 지연이 거친 숨을 내쉬며 카메라를 한태호에게 건넸습니다. 한태호가 영상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합니다. 내일 아침에 끝내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지연은 확보한 고화질 영상 증거와 한태호가 입수한 최달식의 이중 장부 내역을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최달식의 사무실과 비밀 창고에 단속반과 카메라 기자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최달식은 사무실 소파에서 라면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뭐야 이게? 영장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 및 유통기한 변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영장을 내밀자 최달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뒷문으로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지만 대기하고 있던 형사 2명이 양팔을 붙잡고 바닥에 제압했죠.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압니다. 유통기한 변조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 범죄자요. 수갑이 채워진 최달식이 카메라 기자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가운데 최달식 앞을 한 사람이 당당하게 막아섰죠. 윤지연이었습니다. 최달식이 지연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이런 짓을... 지연은 최달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썩은 건 당신 양심이었네요, 최 사장님. 콩밥은 유통기한 안 지났을 테니 맘껏 드세요. 최달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며 발버둥을 쳤지만 그 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최달식의 몰락과 함께 강민호가 꾸민 유통망 차단 공작도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지연의 브랜드는 마침내 대망의 첫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죠. 론칭을 기념한 첫 라이브 커머스 방송 날이 밝았습니다. 지연은 밝은 조명 아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소스는 제 어머니가 30년을 바쳐 완성한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지연이 소스를 갓 지은 밥 위에 한 숟가락 올리자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맛보기도 전에 벌써 군침이 돕니다. 주문 버튼 어디 있어요? 10병 살게요. 아니 20병. 주문 숫자가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방송 시작 30분 만에 초도 물량 10만 세트가 서버를 다운시키며 전량 매진되었죠.
완판입니다. 10만 세트 완판. 스태프가 소리치자 지연은 두 손으로 입을 감싸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태호가 다가와 손을 들어 올렸죠. 해냈습니다. 윤 대표, 해냈어요. 해냈어요. 한 대표님. 두 사람이 감격의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순간 전광판에 찍힌 매출 숫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강민호는 허름한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한 작전주에 전 재산을 몰빵한 것이었죠.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거래 정지. 상장 폐지 결정. 뭐라고? 강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연타했지만 화면은 붉은색에서 바뀌지 않았죠. 안 돼. 안 돼. 이건 아니야. 강민호가 키보드를 집어들어 모니터에 내리쳤습니다. 화면이 깨지며 유리 파편이 튀었고 강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지연의 환희와 강민호의 절규가 같은 시각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데뷔 이후 지연의 브랜드는 전국 백화점 식품관마다 오픈런을 기록하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지연은 지긋지긋한 반지하를 완전히 벗어나 쾌적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죠. 이삿날 지연은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따뜻한 온돌바닥을 맨발로 밟았습니다. 곰팡이 핀 단칸방의 얼음장 같은 장판이 떠올랐죠. 엄마, 이제 바닥이 따뜻해. 지연은 거실에 어머니의 사진을 모시고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자신이 만든 소스를 올렸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죠. 엄마, 나 해냈어. 엄마 레시피로 해냈어. 지연의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승승장구 소식이 뉴스와 경제지를 도배하기 시작한 어느 날 오말수는 VIP 병실 침대 위에서 태블릿으로 지연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올해의 기대 브랜드 대표로 소개되자 오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2년이 감히. 오말순이 태블릿을 침대 위에 내동댕이 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마침 병실 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왔죠.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 뒤 며칠째 씻지도 못한 꼴이었습니다. 아들 봤어? 그년이 잘 나간다고 온 세상이 난리야. 봤다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꼴 좋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네가 남자야, 남자가. 오말순이 침대 난간을 움켜쥐며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강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안을 서성거렸죠. 엄마, 돈이 없어. 한 푼도 없다고. 돈이 없으면 머리를 쓰라고. 그년의 밥줄을 끊어버려야지. 오말순의 눈이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식품회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독극물 소문이야. 한 방이면 끝장이라고. 독극물 소문? 그래. 가짜 피해자 몇 명만 세우고 식약처 공문 하나만 위조하면 돼. 뒷골목에 그런 일 해주는 놈들 있잖아. 내 도박장 인맥으로 수소문해. 강민호의 눈빛이 어둡게 일렁였습니다. 엄마, 그건 범죄야. 범죄? 그년이 우리한테 한 짓이 범죄지. 내 마누라였던 년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끊어. 빨리 움직여. 강민호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새벽 인터넷이 뒤집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커뮤니티와 수십 개의 지역 맘카페에 동일한 게시글이 도배되었죠. 긴급 제보. 윤지연 대표의 소스에서 맹독성 발암화학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식약처 공문을 위조한 서류와
가짜 피해자들의 진단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만든 가짜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 전 국민적인 공분과 불매 운동을 일으켰죠. 아침 출근길에 뉴스를 보고 회사로 달려간 지연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전화기 10대가 동시에 울리고 있었죠. 대표님, 환불 요구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백화점 3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온라인 몰에서도 판매 중지 요청이요. 직원들이 창백한 얼굴로 쏟아내는 보고를 듣던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이게 대체 무슨... 바로 그때 한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대표 최초 유포자의 IP를 추적했습니다. 해외 우회를 했지만 원본 접속 기록을 잡았어요. 누구예요? 강민호입니다. 그리고 배우 지시는 오말순이에요. 가짜 피해자들에게 입금한 대포통장 내역까지 다 나왔습니다. 지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역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윤 대표, 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한태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강민호의 흥신소 거래 기록을 추적하다가 10년 전 기록이 나왔어요. 윤 대표 어머니 식당 건입니다. 엄마 식당이요? 10년 전 윤 대표 어머니 식당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소문, 기억하시죠? 그 소문을 퍼뜨린 주동자가 오말순이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흥신소를 시켜서 가짜 식중독 피해자를 만들고 동네방네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어머니 식당을 무너뜨리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다. 왜요? 결혼 전부터 윤 대표 어머니 식당이 오말순이 투자한 식당보다 잘 되니까 배가 아팠던 겁니다. 며느리의 길을 꺾으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수화기를 쥔 지연의 손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식중독 루머가 퍼진 뒤 손님이 뚝 끊기자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화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한편 그 시각 병원 원무과에서 오말순의 VIP 병실로 붉은색 독촉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오말순 보호자님께 병원비 수개월 연체로 인해 퇴실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독촉장을 내밀자 오말순은 서류를 낚아채 구겨버렸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 당장 돈 가져오라고 해. 하지만 강민호에게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죠. 그 무렵 오말순에게서 지연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단을 풀고 병원 전화로 건 것이었죠. 야, 윤지연. 뉴스 봤지? 이제 내 회사도 끝이야. 오말순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그 애미의 그 딸년이지. 지 애미 식당 무너질 때처럼 똑같이 밟아주마.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들은 대로야. 10년 전에도 내가 그랬어. 내 애미 식당, 내가 쓸어버린 거야. 그때도 이렇게 쉬웠는데 딸년도 별 수 없구나. 오말순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은 전화기를 쥔 채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죠. 엄마가 그 사람들 때문에. 지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회사가 무너지는 공포보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진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죠.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울던 지연의 어깨가 서서히 멈추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낸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서늘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대표님. 네.
이제부터는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겠어요. 한태호가 지연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건 다 지원하겠습니다. 가짜 피해자들을 찾아내 주세요. 진실을 말하게 만들겠습니다. 두 사람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오말순이 고용한 가짜 피해자들을 은밀히 추적했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과 함께 진실 폭로를 조건으로 한 명씩 회유해 나갔죠.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날 지연은 본사 대강당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 비장한 표정으로 선 지연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국 주요 뉴스 채널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장.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단상 위에 지연이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은 미동조차 없었죠. 저는 윤지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최근 저희 제품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100% 조작된 가짜 뉴스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연이 손짓하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죠. 오말순과 강민호가 가짜 피해자들의 대포통장으로 뇌물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스피커를 통해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가짜 피해자 몇 명만 세우고 식약처 공문 하나만 위조하면 돼. 오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내가 충격으로 술렁거렸죠. 지연은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들 무너지면 재미없죠. 지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이 훔쳐간 우리 엄마 인생 피눈물로 토해내게 해줄게.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연이 두 번째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10년 전 제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 식중독 루머로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 루머를 퍼뜨린 주동자가 바로 오말순이라는 증거입니다. 흥신소 거래 기록, 가짜 식중독 피해자들의 자필 진술서, 오말순의 지시를 받았다는 중간 연락책의 녹취록까지 기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회견장이 발칵 뒤집어졌죠. 10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제 어머니를 죽이고 10년 뒤에 또 같은 수법으로 딸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지연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부터 오말순과 강민호의 악행이 전 국민에게 낱낱이 까발려졌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경찰청은 즉각 특별 전담팀을 꾸려 강민호의 사무실과 오말순의 병실을 정격 압수수색했죠.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민호가 미친 듯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서며 오말순에게 소리를 질렀죠.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고 했잖아.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뭐, 이 자식이 지금 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오말순이 침대 위에서 부러진 발목도 있고 벌떡 일어나 강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먼저 그년 보증금 뺏으러 갔다가 일을 키운 거잖아. 내가 언제 시켰어?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독극물 소문 내라고 했잖아. 나 녹음했어. 이 자식이 제 엄마를 녹음해. 오말순이 강민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강민호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엄마가 10년 전에 장모 식당도 무너뜨렸으면서 그것까지 내 탓이야? 입 닥쳐. 그건 내 마누라의 길을 꺾으려고 한 건데 네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으니까 이 꼴이 된 거야. 나한테 관리를 못했다고? 엄마가 그년을 종처럼 부려먹으니까
도망간 거잖아. 모자가 서로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꼴을 간호사들이 말리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오말순이 오열하며 소리쳤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부 저 자식이 혼자 꾸민 짓이에요. 저놈이 제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가 나한테 이래? 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친어머니가 자기를 나무로 만드는 꼴을 보며 이를 악물었죠. 긴급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강민호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남은 전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상간녀가 마련해둔 외곽 부두의 은신처로 도주한 것이죠. 숨을 헐떡이며 은신처 문을 열어젖힌 강민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텅 빈 방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간.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미안. 나는 오빠가 아니라 오빠 돈이 좋았어. 잘 살게. 강민호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상간녀는 그토록 자랑하던 그 한정판 명품백 안에 강민호의 마지막 현금 다발을 남김없이 쓸어 담아 이미 해외 밀항선에 몸을 실은 뒤였죠. 하하. 강민호가 텅 빈 방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었고 울음이 절규로 바뀌었죠. 나한테 왜 이래? 왜 다들 나한테 이래? 강민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순간 문이 박살나며 강력계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호, 움직이지 마.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강민호가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을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강민호의 비참한 모습이 그날 저녁 모든 방송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죠. 병실 침대에서 뉴스로 아들의 체포 장면을 지켜보던 오말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민호야. 오말순이 화면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법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말순님,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천문학적인 금액을 본 오말순의 입에서 거품이 일었습니다. 눈이 뒤집히며 침대 위에 쓰러졌죠. 같은 시각 지연은 어머니의 납골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 손바닥을 가만히 올렸죠. 엄마, 다 끝났어. 지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시원한 눈물이었죠. 가짜 뉴스의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지연의 브랜드를 응원하는 구매 열풍이 일었고 매출은 이전의 3배를 넘어섰죠.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민호는 사기, 명예훼손, 과거의 악의적 영업방해 혐의까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죠.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지연은 유치장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수인복을 입은 강민호가 앉아 있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 허세를 부리던 얼굴은 뼈가 드러날 만큼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지연을 보자마자 쇠창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지연아, 목이 터져라 소리쳤죠.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살려줘.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강민호가 쇠창살에 이마를 박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네가 합의해주면 형량이 줄어든대. 한 번만 봐줘. 우리 7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지연은 쇠창살 앞에 가만히 서서 강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싸늘한 눈이었죠. 7년. 그래, 7년이었지. 지연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세수 물 받아오고 20명분 상 차리고 친척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 닦던 7년. 그 7년 동안 너는 소파에 누워서 게임을 했어. 그건 우리 엄마가 내 엄마한테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7년을 살았어. 그러고도 살려달라고? 강민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지연은 혀를 가볍게 찼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왔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 지연의 등 뒤로 강민호의 울부짖음이 쇠문에 부딪혀 울렸지만 지연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민호의 구속으로 병원비를 낼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오말순에게 명도 소송이 떨어졌습니다. 수개월치 병원비가 밀린 데다 전 재산이 압류된 오말순은 VIP 병실에서 쫓겨났죠. 쓰러진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오말순이 휠체어에 실려 병원 현관을 나설 때 그 넓고 화려했던 VIP 복도는 이미 남의 세상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옮겨진 곳은 도시 외곽에 쓰러져가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6인실 무료 공공병상. 누렇게 변색된 시트 위에 내팽개쳐진 오말순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전국 최고급 5성급 호텔 연회장.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올해의 우수 여성 기업인 대상 윤지연 대표님.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백 명의 인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이 트로피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마이크 앞에 섰죠. 과거의 상처는 제게 최고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VIP입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고 박수 소리가 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연은 눈부신 조명 아래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죠. 정확히 같은 시각 요양병원 6인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퀴퀴한 시트를 더럽힌 오말순에게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또야? 하루에 몇 번을 갈아야 해. 이 냄새 좀 맡아봐. 요양보호사가 오말순의 뺨을 거칠게 톡톡 치며 쌍욕을 퍼부었죠. 가족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이런 데서 이러고 있으면서 예전에 잘 살았다고? 웃기지도 않아. 오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죠. 하반신이 마비되어 꼼짝도 할 수 없는 오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려했던 VIP 병실의 생화향기 대신 썩은 소독약 냄새만이 코끝을 찔렀죠. 시상식이 끝난 다음 날 지연은 예고 없이 한태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한태호는 낡은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죠. 무리한 해외 사업 확장으로 부도 직전까지 몰린 것이었습니다. 한 대표님. 한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이게 뭡니까? 투자 계약서예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한태호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적힌 금액이 회사를 완전히 살리고도 남을 규모였죠. 윤 대표, 이건 너무. 제가 반지하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손 내밀어 주신 분이 한 대표님이에요.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는 게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한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죠. 감사합니다, 윤 대표. 저야말로요, 한 대표님.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하고 묵직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완벽하게 청산한 두 사람은 이제 진정으로 대등한 파트너이자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죠. 그날 밤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 지연은 넓은 소파에 기대어 여유롭게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 위로 맨발을 내려놓았죠. 곰팡이 핀 반지하의 얼음장 같은 장판은 이제 까마득한 예시약이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씨가 떠올랐죠. 1년 전 이혼 7일째 되던 새벽 반지하 단칸방에서 백통의 부재중 전화에 몸을 움츠리던 그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고급 소파에 기댄 지연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라곤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죠. 지연은 창밖에 눈부신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볍고 우아한 손짓으로 수신 거부 버튼을 톡 눌렀죠. 그리고 깊고 자유로운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길었던 악몽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승리자의 숨이었습니다. 윤지연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7년 동안 시댁의 종처럼 살다가 위자료 한 푼 없이 곰팡이 핀 반지하로 쫓겨났던 여자. 찬밥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던 그 여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레시피 하나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오직 두 손과 두 발로 버텨냈고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 앞에 당당한 승리자로 우뚝 섰죠. 세상에는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말수는 화려한 VIP 병실에서 전복죽을 엎으며 폐악질을 부리더니 결국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6인실 병상에서 쌍욕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허세를 부리며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더니 차가운 쇠창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지연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한태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그래야 복이 돌아오는 법이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가슴이 무너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오늘 이 사연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가 어떤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